안녕하세요. SAP GB풀세이지의 박정화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SAP의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리기 전에 두 분을 이제 댓글이나 참여를 하시는 분들 중에 2명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 사은품과 그 다음에 이제 30분인가요? 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참여를 하시면 스타벅스 관련된 상품도 있으니까 그거 인지해 주셔서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스마트 팩토리라는 주제로 제가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산업혁명 4.0이라고 해서 인더스트리 4.0에 맞춰서 SAP는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DMC와 MII,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디지털 매니팩처링 클라우드라고 해서 지금 클라우드가 나온 지 많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매니팩처링 또한 스마트 팩토리에 맞춰서 이제 매니팩처링 클라우드라는 것을 소개드리고, 그 이후에 생산단에서의 execution, 그 다음에 인사이트나 인텔리전트 분석 정보를 볼 수 있는 MII라고 하는 솔루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위에 제가 소개드린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조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세상에 파괴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포드나 이제 자동차 같은 이 제조 시스템에 대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됐죠.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이후에 점점 제조가 선진화되고 많은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대량 개인화라는 것이 이제 많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먼저 이 대량 개인화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계속 디지털 경제 아니면 공유경제부터 시작하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는 단순히 제조에 대한 생산 관리나 품질뿐만 아니라 예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공급망 관리에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을 위한 예측 모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노베이션 쪽 관련된 혁신 기술을 통해서 제조단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이 고객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즉 제품에 대한 생산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을 크게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관리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MRP에서 단순히 생산 오더, 구매 오더가 자동으로 나왔다면, 지금은 그걸 또 프레딕트하는 MRP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산단에서의 진보가 계속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으로는 생산 방식에서 영업, 서비스, 나중에 물류까지 엔드-투-엔드, 그러니까 생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산 계획에서 시작되는 수요 조사, 디맨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제품이 생산돼서 출하되는 것까지 엔드-투-엔드를 다 엔타이어 컴퍼니라고 해서 3가지 이니셔티브로 이 SAP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IT, OT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를 접하시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IT라는 것은 사실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나온 용어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무언가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고, 이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저희가 말하는 거는 공장의 데이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사실 ERP는 어플리케이션이고 공장은 설비 같은 것은 사실상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티그레이션, 탑플로어랑 샵플로어를 연결할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이 백단에 깔려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에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AI, 그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반이 여기서 이제 갖춰지면 위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SAP에서 갖고 있는 하이 레벨 스트래티지 뷰인데요. 일단은 저희 SAP에서는 고객 경험에 관련된 익스피리언스와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생산 쪽, 이 오퍼레이션, 가운데 쪽은 뭐 분석이나 RPA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X데이터라고 해서 익스피리언스 데이터라고 해서 고객에 관련된 정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재무나 생산, 구매에 관련된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오퍼레이션 데이터 쪽, 오퍼레이션 쪽의 매니팩처링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스마트 팩토리 하면 경계가 되게 모호합니다. 의미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새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나 MES 시스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을 품질 체크하고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뭐 납품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직관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위쪽에 보시면은 이 인사이트랑 execution이 있는데, 인사이트는 말 그대로 뭐 생산에 대한 분석 아니면 OE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요. execution 말 그대로 생산으로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샵플로어 컨트롤 같은 이야기를 담는 거고요. 이 아래쪽은 manufacturing suite이라고 해서 지금 위에 설명드린 분석 쪽과 execution 쪽을 모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설비단에서 오는 통신 프로토콜을 잡기 위한 연계, 그 플랜트 커넥티비티, PCO라고 하는데요. 요거까지도 다 뭉쳐서 스위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RP죠. S4나 ERP 쪽에 뭐 PEO라고 해서 그 엔지니어링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PPDS라고 하는 이제 플래닝, 스케줄링, 그다음에 EHS 영역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는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응하는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오늘 말씀드릴 영역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에 저희가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AP S4HANA 쪽은 오늘은 다루지 않으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DMC라고 하는 그 디지털 매니팩처링 클라우드의 execution과 인사이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림이 저희가 많이 소개해 드리는 게 있는데, 이 샵플로어와 탑플로어의 유기적인 통합이 SAP의 그 스마트 팩토리의 장점이죠. 뭐 다른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 ERP 쪽에 이제 강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위쪽 영역에 보시면 이제 구름 영역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DMC Manufacturing Cloud 영역이고요. 여기에서 또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게 이제 MES 영역입니다. MES 영역, ERP, 그 다음 이제 설비, 샵플로어 쪽에 있는 설비와 통신할 수 있는 플랜트 커넥티비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일단 이제 질문을 제가 보면은 할 수 있지만, 뭐 이게 관련해서 뭐 인티그레이션이나 그런 것들 질문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목정근님께서 발표 자료 수업 끝나고 제공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Q&A를 자료를 따로 답변을 드린 다음에 발표 자료랑 함께 오늘 끝나고 한 일주일 내로 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MC의 경우에는 그 Manufacturing Execution하고 인사이트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AP ERP나 S4 하나의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생산에 관련된 생산성 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퍼포먼스에 대한 뭐 분석, 그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와 리소스 자동화하여 제조 효율성, 생산성을 높인다. 그래서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인력 자원일 수도 있고 농업에 포함되는, 아니면 설비, 에셋 쪽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리소스 오케스트레이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워크 인스트럭션 작업자, 샵플로어 레벨에서 작업자들이 어떻게 자기 이제 공정단에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샤플러 랩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 캐퍼빌리티는 저희가 자료가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이 Manufacturing Execution은 뭐 OE나 뭐 이제 POD, 뭐 Quality, 아니 Work Instruction, 뭐 데이터, 뭐 Collection Printing 뭐 이런 섭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한번 자료를 받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사이트 쪽에 대한 내용이죠. 인사이트는 애널리틱스 리얼타임 비지빌리티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KPI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드 KPI, 네, 오퍼레이션 비지빌리티 다 이제 무언가 보는 거죠. 이렇게 분석 같은 것들, 결과값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추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DMC 디지털 매니팩처링 클라우드 이그제큐션을 보시면 크게 이제 태스크랑 마스터 데이터, 그 다음에 리포트 트래킹, 리소스 오케스트레이션, 프로세스 인더스트리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샤플러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자 대시보드라고 하죠. 저희가 프로덕션 오퍼레이터 대시보드라고 해서 POD의 이제 UID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리소스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어떤 리소스에 어떤 날짜에 얼마나 이제 그 스테터스가 어떻게 되고 어떤 워크센터를 사용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실 수 있는 이런 뭐 대시보드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산에 관련된 프로덕션 오더를 갖고 오면 이게 이제 샤플러 컨트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작업자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품질단에서의 non-conformance가 나오면 그걸 리포트해서 불량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수집을 해서 그 이후에 그 나머지 부품 조립해서 혹시 이상 반응이 있으면은 뭐 알럿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이제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기능 프로세스가 지원이 되고 혹시 만약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SAP 뭐 영어 담당자 분이나 아니면 연락드리면 저희가 뭐 방문해서 아니면은 요즘에는 리모트 액티비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 미팅도 지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더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덕션 오더들 이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릴리즈된 오더의 세부 디테일을 다 보실 수 있고 뭐 봄 구성, 그 다음에 주문 일정, 맞춤 데이터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POD라고 해서 프로덕션 오퍼레이터 대시보드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컴포넌트가 그 다음에 매뉴얼로 어떻게 작성이 되며 나중에 그 추적 및 뭐 제품 이동에 관련된 뭐 구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OD에서 나온 이제 KPI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OE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워크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작업자에게 3D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면 같은 거 첨부를 하신다든지 URL을 통해서 뭐 링크를 건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워크 셋업 POD인데 특정 그 오퍼레이션 액티비티 리스트가 있는데 그래서 믹싱 작업인데 믹싱 작업에 지금 들어가는 부품이 지금 체크박스 2개가 되어 있죠. 이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작업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워크 인스트럭션 기능도 있습니다. 퀄리티 논 컨포먼스라고 해서 NC 코드가 이제 편차 그 기록을 위해서 생성이 되고 그 처리 기능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SFC에 부적합되는 뭐 라우팅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결풍 뭐 스크랩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를 루프로 작업을 할 것인지 공정 작업을 아니면은 공정 작업 중에 특정 뭐 configurable 뭐 특정 제품은 좀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봄 구조가 좀 바뀌어서 특수 작업 라우팅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적합 라우팅이라고 해서 그 부적합 로깅을 통해서 이제 부적합된 거는
다시 SF 프로덕션 라우팅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걸로 저희가 워크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라우팅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컬렉션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많이 심플됐고 디자인이 되게 직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샵플로우 디자이너라는 게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컬렉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컬렉션이 충족이 될 때까지 추가 SFC는 일단은 홀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라든지 텍스트 뭐 다양한 변수 유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팅 쪽에 이게 이제 이규제큐션 실행 단계다 보니까 이게 직접 만들고 제조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퀴먼트 설비 이펙티니스라고 해서 이 설비 장비의 퍼포먼스와 생산성을 추적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이 어떤 샤플러 컨트롤 뭐 바이크 120의 이 오더가 있는데 여기서 모터라이즈 바이크에 대한 매티리얼의 SFC 퀀티티와 상황, 그 다음에 컴플리션 데이트, 그 다음에 어베일리빌리티, OE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다운타임도 뭐 예정되어 있는 거를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디테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시작과 그 다음에 스탠더드 레이트 뭐 초당 몇 개를 만드는지까지는 OE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리소스 오케스트레이션 쪽이 사실 이거 MES를 저희가 다녀보면은 이거 개발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설비가 있는데 원래는 설비를 9 to 6로 하는데 우리가 어느 날 밤샘 작업이나 아니면 주말에도 돌려야 된다. 그거를 한 화면에서 어떤 설비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뭐 이런 실제적으로 작업 현장의 실제 세계를 반영하기 위한 발성을 시퀀스 작업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지금처럼 마스크 같은 거 이번에 많이 품절이 났잖아요. 마스크 같은 것도 지금 갑자기 우리가 24시간 가동해야 되는 비상 상황이 생기면 지금처럼 화면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리소스 오케스트레이션 디스패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디스크리트 조립 산업에 많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데 이제는 프로세스 쪽 화학이나 뭐 제약 쪽에 관련된 컨슈머나 이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까지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시피라는 게 나오죠. 이 레시피는 보통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에 제조를 할 때 저희가 구성하는 단위인데요. 여기서도 저희가 이쪽에서는 이번에 레시피도 지원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인사이트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인사이트에서는 일단 KPI 위주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KPI가 주로 나와 있고 어떤 대시보드를 통해서 손쉽게 비즈니스 유저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P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전 세팅된 KPI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많이 아시죠? 뭐 영업이나 CRM이나 HR이나 구매나 다 그들이 원하는 건 KPI들이 있냐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여기도 매니팩처링 관련된 KPI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레벨에서 플랜트 레벨까지 지금 프로덕션 생산 뭐 법인이나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다 일괄적으로 지금 세계 맵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노스 아메리카의 가동 시간이라든지 가동률, 그 다음에 스케줄된 컨포먼스, 그 다음에 디펙트, 결품 현황을 화면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PI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이 분석 쪽이 다 엠베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 XY축, 칼럼 필드 추가 기본적으로 다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SAP ME랑 OE, SAP DMC Execution OE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OE 분석이 이제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이용률, 로스, 성능 손실, 품질 손실 기본적으로 다 제공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라이즈 KPI라고 해서 본인이 만약에 직접 우리가 이제 수시로 KPI가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추가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마스터 객지정이라고 해서 어떤 KPI를 하실 건지 정하신 다음에 수준 정의라고 해서 KPI가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퍼센테이지 단위로 할 건지 기간을 정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시각화 단계에서 뭐 시각화를 뭐 숫자를 크게 할 것인지 바 타입인지 파이 타입인지 그런 것까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이너도 말 그대로 지금 대시보드 디자이너를 통해서 아레아처럼 대시보드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이것도 뭐 이게 이제 분석되다 보니까 대시보드 리포트 뭐 다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지연에 관련된 결품 관련된 분석 화면도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비지빌리티가 직접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율이나 아니면 스크랩, 생산 속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타임 레인지야 플랜트 명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프로덕션 인포메이션이 여기가 제가 계획된 생산량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산된 양이고, 여기가 이제 firstly 처음 배치 때 퀀티티가 이제 계획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ert management라고 해서 KPI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포먼스 어떤 특정 설비의 가동률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달라, 아니면 경고를 올려달라, 그런 KPI 스레롤드를 딱 인계치 값을 정하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머신이나 이퀴먼트에 관련된 것까지도 설비 레벨 개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edictive quality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품질 코드 따가지고 어떤 특정 값이 에러가 나면 그 품질 코드로 딱 했잖아요. 이제는 predictive에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이제 고장이 날 거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IT와 OT 정보의 결합이죠. ERP에서 나온 데이터와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예측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ERP 단계에서 추가 생산 오더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의 유형에 따라서 제품 품질이 나올 텐데, 제품 품질에 대한 분석 화면도 다음처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트레이닝 스코어링이라는 화면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예측 모델을 여러 가지로 만드실 수 있고, 이 예측 모델에 또 생산 데이터 점수 값을 또 설정하신 다음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델 측정 값을 매기셨을 때 이게 적합한지 비적합한지를 이 아래처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SAP의 실행 단계와 이제 생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설명, 디지털 매니팩처링 클라우드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세이지 플레이를 했던 제품이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작년,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M이라고 하는 것도 같아요. 실행이고, MII도 이제 분석 쪽 인사이트랑 이제 비슷한데, 일단은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개별적으로 이게 프리레퀴짓이 있는 솔루션이 아니야. 솔루션에 디펜던시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ME를 쓰고 DMC에 execution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ERP를 쓰시는 고객이 뭐 DMC 클라우드 쓰셔도 되고 ERP를 쓰시는 고객이 MI만 쓰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드리는 것이 이제 고객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나는 이 포트폴리오에서 뭐 MEMI, PCO, ERP로 갈 거다, 아니면 나는 ERP랑 MI로 갈 거다, 이거를 취사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ME랑 MII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M이라는 것도 Manufacturing Execution이에요. 그러니까 실행에 관련된 솔루션이어서 이 실행에 관련된 non-conformance traceability를 다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전과 다르게 on-premise 방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제품도 지금 웬만한 것들을 다 ERP 샵플로우 인테그레이션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디플로이먼트 옵션에서 우리는 회사 정책상 클라우드가 약간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ME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타사 MES 솔루션과 이제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면, 일단 샵플로어와 탑플로어의 수직적인 통합이 가능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ERP에서 프로덕션 오더가 한번 생성이 되면 이 프로덕션 오더에 대한 번호가 샵플로어에서 작업 지시자가 이 작업을 공정 1번째, 두 번째 공정, 나중에 이제 제품이 완성돼서 출하되는 것까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트 트래킹이 되면 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라사이즈 원 생산 지원과도 연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뭐 오토모티브 자동차 업계에서 어떤 부품이 하나가 리콜이 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생산에서 어디까지가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팩토리 뿐만 아니라 IoT 기반의 외부 화면 통합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Io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 팩토리의 설비에 뭐 센서에 가진 정보를 뭐 플랜트 커넥티비티를 사용해서 인티그레이션 통해서 받는 그런 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뭐 프로젝트를 구현한 사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드려도 되겠지만 ERP의 완벽한 통합성, 그 다음에 로트 트래킹, 라사이즈 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으로 모바일, 그 다음에 직관적인 UI,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고객 사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봄을 보시면은 매니팩처링 봄하고 이제 공정, 그 다음에 이제 서티피케이트, 플로스탁 매니지먼트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이 나중에 퀄리티 단계에서의 품질도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트래킹 부분, 그 다음에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 쪽에 뭐 볼보라든지 인텔, 그 다음에 존디어라든지 지금 뭐 많이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객 사례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따로 뒤에 간략하게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R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에서 생산을 실행하는 게 M이나 뭐 디지털 매니팩처링 이그제큐션이었다면, ERP에서 우리는 생산에 관련된 이제 분석 정보 같은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DMC 인사이트처럼 이것도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 MIR라고 하는 건 생산 현장에서 실적 관리, 뭔가 아웃풋에 관련된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발레로 에너지가 이제 구축한 MI 쪽에 화면이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MII는 실시간 대시보드 에너지 모니터링, 그 다음에 품질, 경고, 그 다음에 제조 컨트롤, OEE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특장점은 뭐냐면 일단 생산 현장에서 샵플로어와의 데이터 연계, 그 다음에 이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아래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가시와 데이터 통합 및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MII를 또 쓰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게 글로벌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소스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아래에 있는 뭐 계기판이나 이런 그 대시보드 형태를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구축 관점에서 더 간단할 수도 있겠죠. MII 그 OE라고 하는 게 그 Operational Effectiveness의 그 설비에 대한 퍼포먼스나 생산성을 추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ERP와 인티그레이션 된다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ERP에서 생산 오더와 워크센터, 그 다음에 자재 마스터가 다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와서 이 SAP OE, 그러니까 설비에 대한 그 퍼포먼스나 그런 거 추적하는 것이 오더나 다운타임, 퍼포먼스 분석, 로우 매트릭 컨섬션, 데이터 콜렉션을 SAP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랑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설비에 대한 그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냐, 생산성이 어떠냐, 뭐 초콜릿 프로덕션인데 어벨리비티가 시프트 KPI가 90.92, 그 다음에 퀄리티가 이제 100%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리메이닝 56kg 남았다, 이런 것들을 공장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워크 인스트럭션 그 비주얼라이즈돼서 그 조립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똑같이 MI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현장 실적 관리, 어떤 작업자가 이걸 제품을 생산하는데 퀀티티가 뭐 몇 킬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퀄리티 로스가 얼마나 있고 폐기된 건 몇 개인지를 작업자가 대시보드에서 실적 처리가 바로 가능하고요. 이거는 그냥 그쪽 작업 현장에서 뭐 터치되는 스크린으로 이게 어차피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 작업 지시자의 퍼포먼스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성에. 라인에 대한 얼럿 모니터라고 해서 이게 즉각적으로 팝업 스크린이 뜨면서 머신 다운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인지를 했다, 아니면은 뭐 프로세스를 뭐 설정을 해라. 디지털 안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계기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객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하리 데이비슨 그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는 뭐 오토바이 A 모델, B 모델, C 모델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를 아무 생각건 없이 샀다면, 지금은 뭐 시트 색깔부터 뭐 바퀴 타이어의 두께, 아니면은 뭐 이제 손잡이의 모양, 그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주문이 가능한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초의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면서 인더스트리 4.0 시대에서는 대량 생산해서 퍼스널라이즈된 개인별 그 로드 사이즈 원 생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할리 데이비슨의 커스터마이즈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이제 그 고객이 주문을 하면 이게 고객이 주문서도 당연히 커테이션도 다 커스터마이즈해서 CPQ가 되겠죠. 그럼 CPQ가 된 커스터마이즈된 그 견적을 갖고 또 이제 봄을 만들 거고, 그 봄에 맞춰서 또 생산하고도 작업 지시를 내야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끔 그런 그 이상향을 갖고 할리 데이비슨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그 기업분들이 그러세요. 이거는 너무 이제 이상향적인 메시지고,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정말 그냥 그 설비 정보 데이터만 받고 뭐 OE 아까 말한 대시보드만 있어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디지털 매니팩처링 인사이트나 아니면 뭐 MII 뭐 그런 것도만 도입하셔도 충분히 그런 이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이제 뭐 다른 그 선진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뭔가 레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리드 타임이 그 21일에서 6시간으로 절감이 됐다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해서 주문서를 받으면 이거 사실 이제 봄 짜고 이거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일단 이제 ERP와
그쪽에 다 연계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한 번에 원스톱으로 그 주문과 동시에 생산 작업 지시까지 나오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라렌 케이스도 보시면 그 슈퍼카 모델 생산하는데 그 차후 2년간 생산량을 150% 증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보통 이 제조업체에서 사실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청업체는 물론이거니 그 본인들이 어느 정도를 안전재고를 갖고 그 생산에 대한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도 이제 다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수요와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랍사이즈원에는 대비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년간 생산량을 150% 증대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산량을 150% 필요 없다. 우리는 20% 30%나 올려도 정말 획기적인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시는 고객에게는 저희 SAP 디지털 매니팩처링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솔루션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마 그런 그 생각하시는 그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한번 그 세일즈를 지금 한번 메시지를 날려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여기는 이탈리아 국영철도 업체인데요. 이 이탈리아도 되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 연 6천만 명을 이제 수송을 하고, 그 다음에 화물도 하루에 이제 400대 컨테이너로 해서 이제 운송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 직원들도 엄청 많고, 당연히 매출이 높겠죠. 이제 국영이니까, 이제 그런 데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산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무언가 그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해서 지금 이렇게 넘쳐나는 그 수요,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규제에 대해서 되게 선진적으로 들어가는 곳이라 사실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같은 것들이 한국에 비해서 한 5년? 뭐 심하면 5년 그렇게 더 먼저 도입이 돼서 이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압박으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뭐 이룬 뭐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SAP의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뭐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SAP는 어떤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갖고 어떠한 고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많은 한 109분이 지금 접속해 계시는데 100명 이상 분을 대상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모든 점들을 제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신 QA 퀘스천을 한번 보고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 자기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는 거는 그 일주일 내에 저희가 이제 발표 자료랑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도 궁금하다 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영업 이제 마케팅 부서뿐만 아니라 담당 영업분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소개하는 세션 갖겠습니다. 자, 김명섭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2시 18분에 주셨네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생산 실적이나 다운타임에 대한 시간 정보 집계 등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통해서 따로 받는 건가요? 이 생산 실적은 사실 이 작업자가 이제 컨퍼먼스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디펙트 났다든지 넌컨퍼먼스 그런 것들을 그런 걸 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 입력을 하면은 그 정보가 당연히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나 그쪽에 다 ERP 쪽으로 다 집계가 될 거고, 다운타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스케줄링을 이미 사전에 해놓고요. 여기에 대한 집계 등은 그러니까 다 일괄적으로 따로 별도로 관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따로 받는 거는 뭐 특정 디바이스가 어떤 특정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멈췄다거나 다운타임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알러트 경고 메시지가 나는 것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우리 이택준님 질문은 저희 그 양지혜 파트너님께서 네,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쳤을까봐 한번 리핏을 하면, 하나 디지털 보드룸과 연계가 되나요? 되는 경우 하나와 관계없이 별도로 연계가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답변은 디지털 보드룸은 애널리틱스 전문 툴로 컨텐트 커버리지가 재무, 회계, 인사, 영업 등 전사 데이터 대시보드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거는 생산 데이터에 전문화된 대시보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지정호님께서 SAP MII OE의 생산장비 소모품 교체 주기, 장애 수리 등 중요 이력에 대한 정보도 통합하여 관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MII OE의 이제 생산장비 소모품 교체 주기나 장애 수리 이력 등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OE에서는 퍼포먼스 쪽을 보여지는 건데, 저희가 필드 추가나 그런 것들을 하면 교체 주기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설비 이제 이퀴먼트 장비를 등록할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또 이제 구성이 있잖아요. 그 소모품 주기나 장애 수리 등 이력 등은 이제 뭐 어디로 관리를 할지를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OE 쪽으로 붙이겠다라고 하시면 붙이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우리는 ERP 쪽에 뭐 설비 쪽에 이제 항상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DMC 위에 붙어있는 류영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S4HANA 별개의 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네, S4HANA는 ERP여서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 DMC 위에 붙어있는 그 이제 ME, 뭐 MII 뭐 그런 것도 별도의 라이센스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인사이트랑 이규제큐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규제큐션을 쓰면은 인사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플랜트 커넥티비티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종호님께서 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어느까지 허용이 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명드린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커스터마이징 부분은 사실 뭐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뭐 새로 이제 화면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기본적인 답변밖에 제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어떤 기능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인지를 좀 제가 정보를 더 얻으면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KPI 관리의 경우 성과 관리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생산 자체? 일단은 오늘 설명드린 거는 그 생산에 관련된 자체 KPI고요. 이거를 인사 쪽의 성과 관리까지도 만약에 연결하실 거면요, 이거는 인티그레이션 부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걸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매뉴얼로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추천드리는데, 매뉴얼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관리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그냥 인사팀에 던지는 거죠. 되게 원시적인 방법이긴 한데, 때로는 저희 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중견업체나 이렇게 강투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또 워크아웃가 또 많이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인티그레이션에서 그 특정 뭐 그 생산의 그 성과 관리 쪽을 또 연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하시면 또 됐고요. 그 다음에 이강재님께서 클라우드로 구성하게 되었을 경우 다른 솔루션보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클라우드는 제가 2015년부터 지금 클라우드 제품만 여러 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클라우드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가 웹브라우저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게 되게 빠르고요.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웹베이스에서 다 관리가 되고,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약에 수직 통합을 탑플로랑 탑플로 하시면은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자료를 다 원 싱글 뷰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실 것 같고, 근데 만약에 클라우드를 쓰게 되셨는데 온프레미스 뭐 레가시 같은 거 붙게 되면은 사실 그런 경우라면 뭐 다른 솔루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뭐 이점이 많이 줄어들겠죠. 자, 한 몇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을 따로 저희가 파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플랜트 커넥티비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아쉽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음에는 저희가 뭐 플랜트 커넥티비티에 대한 내용까지 좀 보강을 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이 정도로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 이후 오프라인 세미나도 계획 중이신가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뭐 당연히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플랜트 커넥티비티 PCO 내용 좀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이렇게 웨비나 같은 것들이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관심이 많으시거나 하면은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뭐 진행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피셜하게 금년도에 잡힌 건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SAP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